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후 미국은 서반구 장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은 추가 군사 행동을 제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5일 소셜미디어에 이곳은 우리의 방구라는 글귀가 적힌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문제가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이자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해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돌로주의를 내세우며 서방국 장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ir plan for the U.S. running Venezuela is vague, based on wishful thinking, and unsatisfying. When the United States engages in this kind of regime change and so-called nation building, it always ends up hurting the United States.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작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은 마약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멕시코 카르텔을 공격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2차 공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의회 승인 없이 추가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네, 끊임없이 그린란드의 눈독을 들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유럽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은 그린란드 문제는 결정할 주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재차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t's so strategic.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can tell you. 끝없는 영토 야욕에 유럽이 덴마크, 그린란드와 연대를 표명하며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극권에서의 안보는 북대서해학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집단 협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Jakiekolwiek próby rozbicia czy podważania istoty NATO,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spotkają się z akceptacją chyba w żadnym kraju. 하지만 미국은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그린란드 확보라는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활용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원유와 히토류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춘 그린란드는 최근 북극 항로의 잠재력이 커지면서 근래 들어 지정학적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린란드 침공 우려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며 군사적 옵션 검토서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조원입니다. 미국이 내년도 유엔 인도주의 지원금을 예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국제 구호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미국이 내년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약속한 금액은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700억 원입니다. 연간 최대 170억 달러에 달했던 과거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 단숨에 85% 이상을 깎아버린 셈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줄인 게 아니라 지원 방식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개별 기구에 직접 지급하던 방식 대신에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으로 자금을 통합했고 미국이 지정한 17개국에만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hey need to reform, or, as the release says, they will die because they don't have the funding to sustain their operations in that old sort of inefficient model, I think. 미국은 유엔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지만
유엔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난민기구 등 주요 산하기관들은 자금난으로 기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엔은 내년 8,700만 명을 돕기 위해 최소 2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Global military spending has soared to $2.7 trillion. A safer world begins by investing more in fighting poverty and less in fighting wars.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 즉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스스로 훼손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실리 우선주의 기조 속에 내년 유엔의 기능 위축과 세계 구호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올해 1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이 고물가 등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현재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취약한 고용 시장과 높은 물가로 확대되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공화당의 중간 선거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고물가가 지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선거 운동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경합주 펜실베니아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고물가 상황 책임을 돌렸습니다. You know, the Democrats, they're the ones that got us into the mess. They're the ones that caused the high prices. And then they come out and they look at those fake news people back there. They go, this election's about affordability. 설상가상으로 중앙 정치에 실망한 공화당 의원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탈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영국의 식민지이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며 건국된 지 250주년이 되는 해. 11월 연방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약 3분의 1을 새로 뽑는 중간 선거는 결국 트럼프식 정치가 더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인지 의회 권력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이어가면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이탈이 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중간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주지사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상하원 의원은 현재까지 30명에 달합니다. 특히 하원 의원 10명이 주지사 도전을 택했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한 정당에서 나온 역대 최다 이탈 기록입니다. CNN은 중앙 정치에 실망한 공화당 의원들이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225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61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을 뿐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to ban men from competing in women's sports. I've just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aise entrance fees for foreign tourists. I will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reschedule marijuana from a Schedule 1 to a Schedule 3 controlled substance with 심지어 관세 부과와 해외 원조 철회 같은 중대 사안까지 의회 논의 없이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자조 속에 백악관 참모들은 의회를 철권 통치하고 있다는 농담까지 주고받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의회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다수당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의원들을 의회 밖으로 떠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is more and more congressional Republicans separating themselves from Trump and kind of thinking more about what they need to do to get reelected in the next fall. 의회를 무력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결국 조기 레임덕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